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지금은 9월이 됐죠. 그래서 전기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회의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보건관리자 문소영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제 물질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아마 연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고 난해하다고 느끼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따로 한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 단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육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이 되어서 지금 교육을 듣고 계실 텐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굉장히 많은 무수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이제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교육 중에서도 또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이렇게 물질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같은 맥을 가지고 있죠.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산업재해를 예방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이 물질안전보건 교육도 마찬가지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안전보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물질안전보건 자료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필요한데, 이 단어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자씩 한번 잘라봤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물질, 그 다음에 안전, 보건,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질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한 상태의 고체나 흐르는 성질의 액체, 그리고 공기 중의 기체,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 물질은 고유한 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만큼은 그 특성을 우리는 독성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물질은 각각 고유한 어떤 독성들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안전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쉽게들 뭐 안전사고를 많이 떠올리시기 마련인데, 맞습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안전사고, 그리고 뒤에 보건이 붙습니다. 보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건강상의 어떤 유해성, 건강재해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기 마련인데,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의 위험성과 건강의 유해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물질안전보건 교육을 할 때는 이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꼭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육의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의 항목이 있는데요. 먼저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이해, 그리고 화학물질의 관리, 다음 화학물질 사고 사례, 네, 다음으로 경고 표지 스티커북 활용 방법, 그리고 5번 Q&A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그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대해서 단어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 자료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병원을 가실 때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으신 후에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약국에 가시기 마련입니다. 약국에 가시면 이렇게 약사 선생님이 약과 복약 설명서를 이제 같이 주시기 마련인데, 이때 이 복약 설명서에는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알약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명칭과 어떤 효능과 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작용까지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여기 지금 핑크색 알약이 예를 들어서 뭔가 졸음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성분이 들어있다 라고 하면은 이 설명서 뒤에도 이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니 기계 조작을 조심하시오, 운전하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약을 어떻게 우리가 복용을 해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 복용을 해야 되는지, 뭐 아침, 점심, 뭐 19, 30분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죠. 다양한 정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가전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이 가전제품만 이렇게 구매를 물론 가전제품을 구매를 하시겠지만 뒤에 따라오는 이런 제품 취급 설명서가 같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 제품 취급 설명서에는 이 제품을 어떻게 작동을 시키는지, 혹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런 방법들이 상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 기관에서 사용하시는 화학 제품에서 이 화학 제품에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어떤 건강상의 유해성이 있는지, 또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 자료가 바로 물질안전보건 자료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될 텐데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화학물질을 구매를 하실 때 그 구매처에다가 달라고 하시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먼저 화학물질을 구매한 후에 제품 겉표지에 보시면 이렇게 제조회사 이름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아주 깰만한 글씨로 제품 제조사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져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다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시면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전화번호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로 전화를 하셔서 내가 지금 이 제품을 쓰고 있으니 이에 관련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활용 방법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조사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 검색란에 각종 인증서나 성적서들이 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지금 MSDS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MSDS는 똑같은 말로 물질안전보건 자료인데 영어로 이제 MSD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지금 사용하시는 화학 제품 이름을 적으시고 기입을 하시고 이제 검색하시면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물질안전보건 자료 항목이 나옵니다. 네, 다음 방법은 공개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도 조금 민감한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구글에 보시면 이렇게 아주 많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색창에다가 내가 사용하는 화학 제품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 자료 혹은 MSDS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림 문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질안전보건 자료에는 총 16가지 항목이 있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제 그림 문자 정도라도 조금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물질안전보건 자료 중에서도 이 그림 문자가 조금 의미하는 바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가져와 본 것도 맞는데요. 먼저 물질안전보건 자료에서 이 그림 문자는 총 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덜어 쓰는 경고 표지에도 이 그림 문자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 문자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지금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유엔에서 이 그림을 똑같이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그 화학물질을 원료를 수입과 수출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 문자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어디를 가셔도 이렇게 똑같은 그림 문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고 지금 화학물질을 다루는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그림 문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화학물을 관리하는 뭐 예를 들어 환경부라든지 뭐 산업자원통상부라든지 똑같이 이렇게 그림 문자를 우리가 고용노동부와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그림 문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림 문자 총 9가지가 있는데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산화성? 급성 독성? 뭔가 무시무시해 보이는데? 안녕.
좀 무섭게 보이는 마크지? GHS 그림 문자를 보고 궁금해하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그런데 GHS 그림 문자가 뭐예요? GHS 그림 문자란 국제적으로 유해성을 분류하는 체계를 만들고 그런 위험성을 사람들이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든 것이란다. 모두 9가지의 그림 문자가 있는데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까? 여기 폭발성 마크가 있구나. 이건 화학 반응을 통해 폭발을 할 수 있는 걸 말한단다. 뜨거운 열을 받거나 하면 집안에서도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지. 여기엔 고압가스 마크가 붙어 있구나. 이것이 붙어 있으면 폭발도 폭발이지만 캔에서 나오는 가스를 직접 손으로 만지면 동상에 걸릴 수도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한단다. 그래서 특히 고압가스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사용할 때도 더더욱 조심해야 한단다. 여기엔 인화성 그림 문자가 크게 붙어 있구나. 이런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불꽃놀이 같은 건 절대 안 된다는 건 기본이겠지? 여기 산화성이라는 경고 문구도 비슷한 거란다. 화학 제품이 충격을 받거나 공기와 혼합되면서 폭발 및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피부에 닿으면 다칠 수 있어서 늘 조심해야 하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큰 불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 이 해골 표시는 뭐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 이 해골 모양의 그림 문자는 화학물질 독성이 강하다는 것인데 무척 조심해야 한단다. 이 표시가 있는 제품은 특히 짧은 시간만 노출되더라도 독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제품들이란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을 모르고 마셔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는걸요? 그렇단다. 게다가 여기 이 그림 문자가 있는 제품들은 피부나 호흡기에 손상을 주거나 암을 유발하기도 해서 특히 조심해야 한단다. 그럼 여기 금속 피부 부식성은 물체나 피부를 녹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 화학물질은 부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나 물체 등을 녹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기 전이나 후에는 용기 뚜껑이 잘 닫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용할 때도 보호장갑이나 마스크를 써야 안전하겠지?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그럼 싱크대에 버려버려야지. 안 돼! 싱크대로 이런 유해물질을 마음대로 버리면 환경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이런 독성 마크가 있는 물질이 바닥까지 흘러가면 물고기와 같은 생물이 독성 물질을 먹고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군요. 괜찮아. 이제 이 그림 문자들을 이해했으니 앞으로 좀 더 조심할 수 있겠지? 어때? GHS 그림 문자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었니? 네. 그리고 이런 그림 문자가 있는 것도 봤어요. 이건 화학 제품은 독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일종의 종합 마크 같은 것이겠죠? 그렇단다. 이제 전문가가 다 되었구나. 앞으로 화학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꼭 이 그림 문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조심해야겠지? 네, 앞에 영상에서 이제 각 그림 문자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왔지만 저도 한번 이제 복습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문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마름 목골 빨간색 테두리 안에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느낌표 모양은 화학물질은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아 화학물질이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나무와 물고기 모양이 보입니다. 이 그림 문자가 이제 보였을 경우에는 아 이 화학물질은 함부로 이제 무단으로 바다나 강에 또는 토양에 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물질을 폐기를 하실 때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적절히 폐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 모양이 뭔가 터져나가는 모양인데요. 이 그림 문자는 폭발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예민한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나 마찰, 열에 아주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물질끼리 좀 부딪히는 그런 어떤 상태나 혹은
열을 가해서 뜨겁게 만드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 문자는 지금 보시면 물체와 손이 어떤 용액에 의해서 이렇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 문자는 피부나 금속을 부식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식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화학 물질 중에서도 이제 그 pH 단위라고 해서 산성, 중성, 염기성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습니다. pH 7을 이제 우리가 중성이라고 했을 때 그보다 숫자가 앞에 있으면 예를 들어 뭐 1, 2 정도 되면 우리가 강산이라고 부르고 pH가 이제 10, 11, 12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강염기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제 강산이나 강염기성 물질에는 이런 그림 문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 문자를 보시게 되면 더더욱 보호구를 더 잘 착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화성 그림인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안쪽에도 불꽃 모양이 하나가 있고 이제 바깥쪽에도 불꽃 모양이 있는데요. 불을 어떻게 보면 불이 잘 탈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불이 잘 타기 위해서는 일단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점화 원도 있어야 되고 또 산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인화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잘 탈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처에 불씨가 있으면 조금 더 위험하겠죠. 예, 다음 그림은 산화성입니다. 방금 앞에서 보신 그림과 아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점은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이 잘 타기 위해서 산소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산화성 그림 문자 같은 경우에는 불씨가 있을 경우에 활활 잘 타서 주변에 있는 산소까지 끌어다가 더 잘 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물질이 있으면 조금 잘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 문자는 지금 중간에 사람 모형이 있고 또 뭔가 방사 형태로 퍼져나가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 문자는 발암성과 생식 독성, 또 혹은 특정 장기 표적 독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수로 어떤 화학 물질을 마셨을 경우에는 이 화학 물질이 신체 대사를 통해서 특정 장기의 독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 쪽에 대사가 된다면 뭐 간독성, 생식 쪽에 대사가 된다면 생식 독성,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학 물질이 있다고 해서 뭐 당장 내가 어떻게 뭐 암에 걸리거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장기간 오랫동안 계속해서 노출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높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그림 문자가 붙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바로 암에 걸린다 이렇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골 모양인데요. 이 해골 모양은 그 자체로 이제 뭔가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급성 독성.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그림과 이 뒤쪽에 있는 그림도 똑같이 우리가 보호구 잘 착용을 하시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그림에 보시기에도 뭔가 가스통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배웠듯이 우리 폭발성 물질과 폭발성 그림 문자와 굉장히 유사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충격과 마찰과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잘 밀봉을 해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화학 물질의 관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화학물질의 어떤 위험과 유해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지금 모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화학물질을 쓰지 않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화학물질을 아예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대체의 단계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위험하니까 조금 더 덜 독한 물질로 대체를 해보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저독성이나 무독성 혹은 친환경성 제품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그 물질로 대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도 우리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공학적, 행정적 통제로 단계로 한번 이렇게 통제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통제라고 하면 공학적, 쉽게 말해서 우리가 환기 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 나쁜 공기를 밖으로 빼낸다든지, 그 다음에 행정적 통제. 이 화학 물질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꼭 써야 한다. 그러면 허가 요청을 하면 이제 허가 기관에서 허가를 해서 이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방법은 이제 개인 보호구의 영역이 있는데요. 사실은 학교 기관에서는 이렇게 그 위에 있는 단계들을 다 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보호구를 통해서 일단 스스로를 먼저 보호하는 편이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 환경에서 이렇게 만약에 분진이 많이 날린다 그러면 방진 마스크, 그리고 많은 가스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방독 마스크,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하실 때 기본적으로 앞치마나 보호복, 그리고 보호장갑, 보호장화, 안면 보호구 등을 착용을 하셔서 개인을 먼저 보호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화학물질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이미 익히들 알고 계실 테지만 한 번 더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화학물질 저장 수납장은 이렇게 바닥이 평평한 곳에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화재의 위험에 대비해서 수납장은 목재가 아닌, 잘 탈 수 있는 목재가 아닌 철제물로 하셔서 조금 더 화재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조금 중량이 나가는 화학 제품들이 꽤 있는데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상부에는 이렇게 말통에 화학 제품을 보관하시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화학 물질의 뚜껑이 잠깐 열려져 있어서 꺼내다가 우리 눈에 피부에 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량물이기 때문에 우리 근골격계에도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학물질 말통은 팔꿈치 높이 정도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미 학교에도 다 있는 상황들인데 학교 그 화학물질 창고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환기팬이나 혹은 창문 정도는 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있냐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고여있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공기들을 이제 밖으로 빼내서 신선하게 이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체 교환을 하라고 이렇게 환기팬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가 보관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뭔가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방폭형 성능을 가지는 펜을 부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또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화학물질은 기본적으로 같은 제품끼리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종류를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성질끼리 보관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산성 쪽에 있는 어떤 물질과 알칼리성에 있는 물질이 두 개가 만약에 중간에 섞였어요. 섞이게 되면 2차적으로 알 수 없는 어떤 가스들이 발생을 해서 우리 호흡기나 피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성질끼리 이제 화학 물질을 보관을 해라 라는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물질안전보건 자료 9번 항목을 보시면 물리화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라번에 라 항목에 이제 pH 단위가 있는데 여기 pH 참고하셔서 같은 어떤 성질끼리 보관을 하시면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화학물질이 이렇게 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표시의 방법인데요. 화학물질 창고에 은근히 보면 그런 표시가 붙여져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예를 들어 행정실 아니면 어떤 교무실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처럼 이 창고가 어떤 실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물질 보관 창고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놓으시면 누가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함부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수동 개폐가 가능한 잠금 장치를 하셔서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네, 앞의 내용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수납장은 이렇게 견고한 기초 위에 충분히 중량물을 견딜 수 있도록 철제로 수납장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안전하고, 그리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화기를 주변에 배치를 하셔서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가지들은 화학물질 보관 창고에 보관하시지 마시고 이제 휴게실에 보관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화학물질의 사고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지금 학교에서 흔히 사용하시는 어떤 그런 화학물질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많이들 사용하시기에 이렇게 덜어 쓰는 용기로 페트병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은 성분은 제가 보기에도 솔직히 어떤 제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나와져 있는데요. 이렇게 경고 표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부착을 하셔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끔 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인데요. 지금 왼쪽 그림 먼저 보시면 지금 어떤 대야에다가 화학물질을 넣어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눈에 막 튀고 있습니다. 피부에 튀고 있는데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지금 작업 행동이죠.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피부나 눈에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경을 끼시고 보호구 다 착용을 하시고 이렇게 경고 표지까지 한 후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그러니까 직종의 구분 없이 가장 많이 조금 발생되는 화학 사고 중에 하나가 이제 락스 사고인데요. 요 내용은 이제 책자에도 자세하게 나와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락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염기성 성질을 띠고 있어요. 강염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pH 한 12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강한 염기성은 산성 또는 중성과 섞이게 되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2차적인 이런 가스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염소가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차 대전 때 우리가 적을 공격하는 독가스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가 잘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은 이렇게 뜨거운 물과 섞거나 혹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성 또는 중성 세제로 같이 혼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 염소가스가 굉장히 많이 잘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위험한 행동이 이 락스를 이제 분무기에 넣어서 이제 유리를 닦거나 이런 행동들인데, 락스를 이렇게 분무기에 넣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입구 구멍을 통해서 굉장히 작은 입자 형태로 공기 중에 이렇게 분사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만약에 이제 호흡 어떤 보호구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대로 호흡기로 흡입을 하게 되면서 기관지나 이렇게 폐 조직들을 조금 이렇게 안 좋게 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락스를 사용하실 때는 물론 다른 물질들도 마찬가지지만 구매하신 후에 뒤에 주의사항을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락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희석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찬물에 희석을 하시고 충분히 많은 양으로 희석을 하시고 또 창문 다 여시고 충분히 환기가 된 상태에서 보호구를 다 착용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다른 세제들과 섞어 쓰는 행동은 이제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인데요. 지금 시설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직종에서도 굉장히 많이 화학 물질들을 소분해서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분무기 그리고 페트병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덜어서 쓰고 계시는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제품인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경고 표지를 만드셔서 붙이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조금 이제 그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사례로 제가 한번 성정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만약에 이 공간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이 수납장이 지금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탈 수 있는 조건을 이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시면 지금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 화학물질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경고 표지가 붙여져 있지 않죠. 표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상부에 지금 조금 높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화학 제품의 뚜껑이 약하게 잠겨져 있을 경우에는 꺼내다가 눈에 튈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철제 수납장에다가 이렇게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화학물질 사고 사례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내가 좋아하는 주스가 있대. 잠깐! 멈춰요, 무리한 씨! 아하, 여기까지 뛰어오신 걸 보니 목이 많이 타셨나 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금방 음료수를 가져다 드렸을 텐데. 자, 먼저 드세요. 무리한 씨, 음료수병을 자세히 보세요. 이거 음료수가 아니잖아. 내가 냉장고에 넣어둔 청소약품 아니야? 아차차, 네 죄를 네가 알렸대. 두 분 다투지 말고 잠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유독약품을 보관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 유독약품은 음료수병에 담거나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칫 다른 사람이 음료수인 줄 착각하고 마셔버리면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의할 수 있도록 약품 보관 용기에는 꼭 경고 표지를 붙잡게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했네요. 그래도 안전퀸 덕분에 오늘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었어요.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지키고 주의만 기울인다면 안전한 서비스 현장을 만드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네, 제가 참고적으로 이제 화학물질의 유독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이 인체에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화학물질이 눈에 튀는 어떤 사고, 그래서 눈에 튀어서 뭐 안구 염증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어떤 기체가 발생을 해서 유독가스가 발생을 해서 이걸 마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코나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관을 따라서 기관지, 뭐 세기관지, 폐포까지 이렇게 기체 교환, 생체 기체 교환을 통해서 조직의 어떤 염증 반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고 이제 화학 물질을 우리가 음용하는 사고, 마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소화기계에 어떤 영향을 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위세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의외로 이제 피부 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그림 문자에서 배웠다시피 어떤 부식성 물질일 경우에는 이 피부 표피를 이제 녹여서 어떤 염증이나 괴사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유기용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이렇게 기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까지 도달하게 되면 어떤 신체 생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조직의 염증 반응, 괴사 반응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학물질을 취급을 할 때는, 다룰 때는 눈을 보호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안경을 착용을 하시고, 그리고 호흡기 쪽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또 피부 보호를 위해서는 뭐 보호 토시, 방수 토시나 혹은 이렇게 보호복 등을 착용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학물질을 어떻게 우리 피부나 어떤 눈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땐
눈을 뜬 상태에서 눈 세척기나 흐르는 수돗물로 15분 이상 눈과 눈꺼풀을 씻어내고요. 만약 렌즈를 꼈을 땐 빼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해요. 피부나 옷에 묻었을 땐 겉옷을 벗어놓고 피부는 흐르는 물에 바로 15분 이상 씻고 상처가 심한 경우엔 병원에 갑니다. 또 흡입하거나 마셨을 경우엔 즉시 바깥 공기를 마시고 두통이나 호흡이 곤란할 땐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네, 지금 영상에도 잘 나와 있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화학물질이 만약에 눈에 띄었을 경우에는 씻는 방향도 조금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체 기관 중에 보시면 이렇게 눈과 코가 굉장히 가까이 붙여져 있습니다. 눈과 코 사이에 이렇게 코 눈물관이라고 비루관이 있는데요. 화학물질이 눈의 앞쪽에 튀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눈 씻는 방향을 앞쪽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비루관을 통해서 코에도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눈을 씻으실 때에는 눈 앞쪽에서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씻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방향을 눈 언저리에서 눈꼬리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고표지 스티커북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티커북을 지금 한 2개월 전쯤에 학교에 다 나눠 드렸는데요. 지금 내용은 거의 지금 직종은 구분되어 있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북 목적에 맞게 많이 붙이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화학 창고에는 거의 이렇게 뭔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화학물질 보관 장소라고 이렇게 표시를 보관 창고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도 마찬가지인데요. 화학물질 안전수칙과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그 화학물질 보관되어 있는 수납장 근처나 캐비넷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고표지 부분인데요.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다 이제 비치를 하시고 게시를 하실 텐데 그 부분을 보시고 이렇게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셔서 제가 나눠드린 경고표지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1번은 1번에, 2번은 2번에 똑같이 기입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문자 또한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9가지가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 9가지 중에서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나와 있는 그림 문자를 그대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호어도 똑같이 위험이라고 체크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조금 위생적으로 관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랫부분에 유통기한과 소분 일자도 같이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잘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 경고표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용량이 작은 경고표지이고 100g, 100ml 이하의 용도이고 이 경고표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용량의 어떤 소분 용기에 붙일 수 있도록 만든 경고표지입니다. 똑같이 내가 받은 물질안전보건 자료에서 이렇게 번호를 매기신 후에 똑같이 1번은 1번에, 2번은 2번에 기입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활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소분된 소량의 어떤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경고표지를 활용하시게 되고 큰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용량의 경고표지를 붙이셔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학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착용해야 되는지 유해성 인지를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관련된 장소에 이렇게 붙이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화학물질 보관하셨는데 이렇게 비워두시는 것보다는 화학물질 보관 스티커 붙이셔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많이 안전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락스도 마찬가지죠. 락스가 있는 곳에 이렇게 락스 표지 스티커를 붙이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여분이 부족하실까봐 이렇게 제가 대구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려놨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1번 행정마당, 2번 안전보건자료실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경고표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마지막 이렇게 4번에 소분용기 경고표지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면 똑같은 경고표지들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Q&A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학교에 가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그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먼저 법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총 18가지가 나오는데요. 다양한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잠깐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색 체크된 어떤 기호가 붙여져 있는 그림 문자도 있습니다. 이 그림 문자가 붙여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의해서 이 회사에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잠깐 밑에를 한번 보실까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경고표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다 나와 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용노동부 질의해실을 한번 보시면 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 제품인 경우에는 비록 일반 화학 제품일지라도 우리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최대한 받아두셔야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나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우리는 요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붙여져 있어도 주로 학교나 기관에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는 노력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궁금증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현재 버전과 옛날 버전 차이점이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하셨는데,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받으시고 이제 2번 항목 보시면 이렇게 구성 성분과 명칭 함유량이 2번에 가 있으면 옛날 버전이고, 이 구성 성분과 명칭과 함유량이 3번에 있으면 현재의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그 MSDS 물질안전보건 자료 원본 16번을 보시면 최종 개정 일자가 2013년 7월 전후로 확인될 경우에는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하셔서 최신화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중세 로마 시대에 스위스의 한 화학자 파라켈수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독이고 오직 용량만이 약과 독을 구분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화학물질 사용할 때 적정한 용량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이제 권고드립니다. 많은 양을 사용한다고 해서 더 깨끗해지거나 더 이렇게 작업에 더 많은 도움을 준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용량을 가지고 보호구를 잘 착용을 하시고 환기를 잘 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학물질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의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